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자통신연구원의 이용주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머시브 오디오에 대한 기술하고 현황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는 참고로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소개시켜 줬는데, 에트리에 입사하고 20년 동안 오디오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는 잘 모르지만 이것저것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 오디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드릴 목차는 일단은 임머시브 오디오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오디오에 대한 기술 소개를 드릴 겁니다. 여기서 오디오 기술 분야라든지 오디오 포맷이라든지 오디오 신호의 재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요 오디오 포맷이나 신호 재현이 이머시브 오디오하고 굉장히 타이트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 오디오 포맷하고 오디오 신호의 재현을 이해하는 게 사실 이머시브 오디오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머시브 오디오 신호 렌더링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예전부터 쭉 해왔던 기술이긴 해서 오디오가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 그런 좀 디테일한 기술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이머시브 오디오 표준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실제 이머시브 오디오를 어떻게 제작하고 재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내릴 거고요. 그래서 이머시브 오디오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최근 한 몇 년 전부터인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정의 내리면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명확한 정의는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몰입형이라고 얘기만 하지.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한테 야, 이머시브 오디오를 한번 정의해 줘봐라고 얘기했더니만 이렇게 길게 정의를 해줬고요. 또 요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 어, 키워드만 보면은 전후 좌우뿐만 아니라 상하를 포함한 360도 전방향에서 소리가 들려와야 된다. 뭐 실제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야 된다. 그리고 채널 기반뿐만 아니라 객체 기반의 오디오를 뭐 자유롭게 배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구성 요소로서 3차원 공간감. 여기서 말하는 게 여기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건데 수평 레이어 플러스 수직 레이어를 추가해야 된다. 그리고 객체 기반 오디오를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상호작용성을 지원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세 가지 데피니션이 구성 요소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이면서도 이머시브 오디오를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미나이에서는 3DOF하고 6DOF에서 이 이머시브 오디오를 다르게 정의해야 된다, 구분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OF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청취자나 사용자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머리만 회전하는 거를 이제 허용하는 그 3DOF라고, 6DOF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 회전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그 씬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 구분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이머시브 오디오를 얘기하면서 3DOF를 이머시브 오디오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사실은 들었거든요. 3DOF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3DOF는 기존에도 계속 해왔던 오디오 측면에서는 오디오뿐만 아니라 비디오 측면에서 제가 앉아서 TV 보는 게 3DOF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머시브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재미나니까 3DOF, 6DOF를 구분을 해줘서 깔끔하게 앞으로도 제가 이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한테만 물어보면 그 MS가 화내니까 코팔럿한테 물어봤거든요. 코팔럿한테 물어보니까 코팔럿 같은 경우는 이머시브 오디오를 360도 공간 속에 완전히 몰입시킨다. 그러니까 앞뒤 좌우 위아래 모든 방향에서 소리를 제공한다. 라는 거 하고
얘도 객체 기반을 지원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표를 하나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스테레오일 때하고 서라운드일 때하고 이머시브일 때를 구분을 해줬는데 이제 소리 방향이 스테레오는 좌우, 서라운드는 앞뒤 좌우, 이머시브는 위아래까지 포함한다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기술 기반은 스테레오, 서라운드는 채널 기반이고 이머시브는 객체 기반이다. 그리고 몰입감은 제한적, 확장된 공간감, 현장 인터 안전 몰입 이렇게 구분을 해가고 있는데 소리 방향이나 기술 기반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도 동의를 하는데 몰입감 측면에서는 조금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두 가지를 쭉 제미나이하고 팔럿을 해봤을 때 공통적인 걸 뽑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3차원 공간감 측면에서 둘 다 제미나이나 코팔럿이 예고하고 있는 건 수평적 레이어가 아니라 수직적 레이어를 추가해줘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7.1.4채널 환경이다. 라고 생각을 디파인하고 있고요. 그 오디오 신호의 현실감,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소리를 렌더링한다. 그러니까 소리의 방향이나 거리, 공간감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줘야 된다. 라는 건데 사실 요거는 뭐 이머시브 오디오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서라운드나 스테레오일 때부터 사실은 요거는 계속 제기되고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실제 현실감 있는 소리를 내는 건. 그래서 이머시브라서 제공되는 건 아니라 어쨌든 예전부터 제공되던 건데 이머시브 환경에서도 이런 거를 유지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호작용성인데 상호작용성은 이게 이머시브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 하나고 그러니까 청취자의 위치 이동에 따라 음향 신호가 변화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VR이나 이런 거 보면 저희가 그 신안을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돌아다니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오디오를 그 상대적인 위치에 맞게 렌더링 해줘야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래서 앞서 코팔럿이나 제미나이에서 객체 기반 오디오를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객체 기반 오디오를 쓰는 이유가 상호작용성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이따가 오디오 포맷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객체 기반 오디오를 활용해서 상호작용성을 제공한다. 이 세 가지가 이머시브 오디오의 좀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분은 아까 그 재미나게 했던 것처럼 3DF하고 6DF 좀 구분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실제 그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거에서도 이머시브 오디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영화관에 가면 돌비 애트모스라고 얘기해서 소리를 내는데 충분히 이머시브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머시브 오디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3DOF 이머시브 오디오다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쓰는 VR이나 AR에서 쓰는 오디오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이동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6DF다. 6DF 이머시브 오디오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는 제가 내린 거지 실제 이렇게 명확하게 디파인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까 그 코팔렛이 제셨던 표를 보면 이머시브 오디오의 앞뒤 좌우 위아래는 3D 스페셜리티 그리고 현장 인터넷 몰입감은 리얼리티 그리고 객체 기반 오디오는 실제 인터랙티비티 이렇게 좀 정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머시브 오디오 요 다음부터 볼 내용은 요거를 위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로 요 세 가지 포인트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를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한가 하는 거를 예, 스터디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거를 하기 전에 오디오 기술 분야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갈 건데, 한 페이지로. 그러니까 오디오 기술 분야는 보통 이제 크게는 압축하고 오디오 이펙트 앤 프로세싱으로 나눕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MP3나 HAAC나 MPEG H3 오디오나 AC3나 킬프 이런 EVS 같은 게 압축이죠. 압축을 하는 목적은 그 방송통신 환경에서 콘텐츠를 저장하고 전송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 오디오를 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파트가 압축입니다. 나머지는 돈은 안 됩니다. 재미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MP3가 그 압축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디오 이펙트나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오디오 신호에 뭐 어쨌든 이펙트를 가해서 원하는 형태로 변형하는 거죠. 이게 대부분이 이제 음악, 영화, 드라마, 뭐 실험 콘텐츠를 재현하는 데 사용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오디오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거리감을 제어하거나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막 동굴 효과, 이펙트, 잔향을 주거나 메아리 생성하는 거, 그리고 그 음색을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키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음성 변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스피드를 말하는 스피드가 변경되는 거, 그 음성 변조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오디오 신호 처리는 오디오 이펙트 프로세싱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볼 이머시브 오디오는 요 오디오 이펙트 앤 프로세싱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 오디오 압축 부분에도 일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압축 부분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머시브 오디오는 오디오 이펙트 앤 프로세싱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에서는 사실 오디오하고 음성은 사실 저희가 구분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오디오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께는 음성 신호 처리 부분도 그런 1차원 신호 처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음성 신호를 처리하는 부분이 또 오디오 기술 분야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너무 잘하는 번역이나 TTS, 텍스트 스피치 이런 부분이 음성 신호 처리 부분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기타 응용으로는 그 이벤트 디텍션이라든지 음원 분리가 있는데, 이벤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오디오 신호로부터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제 알람을 알려주는 그런 기술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요즘 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뭐 집안에서 갑자기 누가 쓰러지거나 길거리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거나 이랬을 때 알람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공장이나 이런 제조사에서 소리를 가지고 있다가 소리를 모니터링 하다가 갑자기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기계가 오동작했을 때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거를 검출하는 거. 이런 부분이 이벤트 액션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음원 분리라는 분야는 그 오디오 신호로부터 원하는 음원을 추출하는 건데, 그러니까 흔히 MP3에서 사람의 보컬만 분리해내는 거. 이런 부분이 음원 분리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요거는 실제 크게 보면은 그 소음 제거하는 거나 배경음 제거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음원 분리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머시브 오디오는 요 파트에 해당한다. 파트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오디오 기술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오디오 포맷하고 재현을 어떻게 하는가 되는 건데, 특히 오디오 포맷은 실제 최근에 이머시브 오디오를 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네, 생각이 되고 오늘 그 세미나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디오 포맷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채널 기반 오디오, 객체 기반 오디오, 그리고 장면 기반 오디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기반 오디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아는 모든 오디오가 채널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모노, 스테레오, 5.1, 뭐 7.2.4, 뭐 이런 채널이 다 채널 기반 오디오인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리 정해진 오디오 재현 환경. 그러니까 그 5.1 채널이든지 7.1 채널이든지 스테레오든지 정해진 오디오 재현 환경에 맞게 만들어진 오디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나는 음악이니까 스테레오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뭐 영화니까 5.1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오디오 채널 기반 오디오. 객체 기반 오디오 같은 경우는 객체 오디오 신호하고 메타데이터로 구성된 오디오. 그러니까 채널 오디오 같은 경우는 오디오 신호만 있는데, 객체 기반 오디오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원음 신호하고 메타데이터. 그리고 요거를 단말에 갖다 주면은 단말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하고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오디오 재현 환경에 맞게 렌더링한다. 그러니까 객체 기반 오디오하고 장면 기반 오디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오디오 재현 환경에 맞게 그때그때 렌더링 할 수 있다는. 반대로 이제 채널 기반 오디오 같은 경우는 미리 정해진 오디오 재현 환경에 맞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디오 재현 환경에 플렉서블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의 객체 기반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 인터랙티비티가 제공이 된다. 예를 들면은 객체를 세 개를 만들어서 뭐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랙티브가 적용되는데 객체를 온오프 한다거나 객체의 위치를 이동한다거나 라는 게 단말단에서 가능해지는 거죠. 이 채널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런 인터랙티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MP3에서 뭐 우리가 보컬 하나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면 기반 오디오는 사실은 좀 굉장히 생소한 오디오인데 한 점을 기준으로 다양한 방향에서 오는 오디오 신호를 저장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다양한 방향에서 들어오는 오디오 신호를 녹음했다가 걔를 단말단에서는 그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또 오디오 재현 환경에 맞게 디코딩해서 재생합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재현의 환경에 맞게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오디오를 재생할 환경이 스테레오이면 스테레오 환경에 맞도록 렌더링을 해주고 그리고 5.1 채널이면 5.1 채널에 맞게 해주고 7.1.4 채널이면 7.1.4 채널에 맞게 렌더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 객체 장면 기반의 가장 큰 차이는 채널 기반은 렌더링이 저작단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객체하고 장면 기반은 렌더링이 단말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뒷장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디오 포맷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씬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래 부르고 드럼 있고 기타 있고 신디가 있는 씬이 있을 때 얘를 채널, 객체, 장면은 어떻게 저작을 하냐, 저장하고 재생하느냐라는 걸 설명드릴 건데요. 채널 기반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 각각의 음원의 독립적인 음원을 따로 녹음을 합니다. 대부분의 음악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 한꺼번에 녹음하지 않습니다. 녹음은 다 따로 하고 나중에 믹싱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채널 기반 오디오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음원을 가지고 믹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오 프로세싱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채널 기반 오디오 같은 경우는 내가 5.1 채널로 할지 스테레오로 할지 7.1로 할지 미리 정합니다.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막 믹싱을 하는 거죠. 믹싱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오디오 프로세싱이고 이게 이 음원의 위치라든지 어떤 이펙트를 넣을 것인지 이런 걸 다 정하는 거죠. 막 믹싱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출력은 채널 오디오가 나옵니다. 거의 수십 년간 이 형태로 오디오는 저작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작이 돼서 채널 오디오의 최종 결과물은 저작 결과물은 오디오 신호만 있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얘를 이제 전송할 때 전송이나 저장할 때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압축 기술이 쓰이는 거고요. 어쨌든 그거는 여기서는 배제하고 요거를 재현 단말에서는 채널 기반 오디오를 그대로 돌기 와서 단순하게 채널 매핑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1 채널이면 5.1 채널에 L 채널은 L 채널 스피커에 R 채널은 R 채널 스피커 매핑만 해주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단순히 매핑만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인데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콘텐츠는 5.1 채널을 만들었는데 나는 스테레오밖에 없어. 그럴 경우는 이제 채널이 저장할 때 채널하고 재생할 때 채널이 안 맞기 때문에 채널을 업믹스하거나 다운믹스하는 과정을 거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채널 기반 오디오의 단말이 하는 일은 단순한 채널 매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오디오는 항상 이래왔습니다. 근데 객체 기반은 뭐가 다르냐? 객체 기반은 일단 저작하는 과정은 거의 유사합니다. 채널 기반. 그래서 오디오 프레싱을 제작 단계에서 막 다 합니다. 로케이션 정하고 이펙 정하고 그래서 소리 다 들어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작 결과물은 뭐냐라고 하면 저작 결과물이 여기서 만든 채널 오디오가 아니라 원음 오디오 신호하고 얘를 렌더링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채널 기반 오디오가 앞서 믹싱된 신호를 저작 결과물로 하는 거에 반해서 채널 기반 오디오 같은 경우 원음 신호하고 메타데이터가 나오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원음 신호하고 이 메타데이터를 최종 제작 결과물로 해서 전송하게 되는데 이 메타데이터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거를 써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명확하게 디파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 각자 객체의 3차원 공간상에서의 위치 정보 그리고 크기 정보 볼륨은 얼마나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응용에 따라서 이 메타데이터는 적절하게 디파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믹싱할 때, 저작할 때도, 믹싱할 때도 처음 저작할 때 웬만하면 내가 뭐 5.1 채널에 해야지 7.1 채널이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작하면서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보는 환경에 맞게 믹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믹싱 채널 자체가 채널만큼 그 채널 컴프레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 기반 오디오는 단말에서 이 재현 환경에 맞게 렌더링하기 때문에 이 믹싱 환경, 채널 환경 자체는 제작할 때 채널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객체 기반 오디오 같은 경우는 저작 결과물이 각 객체별 오디오 신호하고 메타데이터가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얘를 단말에서는 이제 단말에서 일단은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요 저작 결과물을 받아야 될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디오 재현 환경 정보를 얘가 단말이 받습니다. 내가 지금 재현할 환경이 5.1인지 7.1.4.인지 스테레오인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렌더링 하고 또 하나가 사용자 인터랙션 정보를 받습니다. 사용자 인터랙션 정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용자의 위치나 객체 음악포 정보가 되는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면 얘는 6DOF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용자 위치 정보가 받을 수 있는 사용자 위치 정보가 고정됐다라고 하면은 걔는 3DOF인데 그런 경우에도 객체 기반 오디오는 객체를 끄고 켜고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원래 요 씬에서 악기가 드럼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단말에서 구현할 때 이 객체를 이동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객체 자체를 이동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객체 기반. 그리고 6DOF 같은 경우는 사용자 위치 정보가 변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저작할 때는 사용자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단말에서는 사용자가 이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실제 사용자와 오디오와의 이 방향이나 거리를 제어해서 렌더링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재현 단말의 가장 큰 기능은 객체 오디오를 렌더링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널 오디오하고 객체 오디오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실질적인 오디오 프로세싱이 저작단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단말에서 이루어지느냐 이 차이가 채널 오디오와 객체 오디오 차이입니다. 그래서 채널 오디오 같은 경우는 저작단에서 렌더링이 프로세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랙티비티가 제공이 되지 않는 거고 객체 오디오 같은 경우는 렌더링 자체가 프로세싱 자체가 단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나 객체 위치 정보를 자유롭게 변경이 될 수가 있고 변경된 거에 따라서 이 렌더링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 기반 오디오가 이머시브 오디오를 위한 인터랙티비티를 제공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객체 기반 오디오가 이머시브 오디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머시브 오디오의 인터랙티비티는 객체 기반에서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면 기반 오디오인데 장면 기반 오디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포인트에서 여러 방향으로 오는 소리를 녹음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마이크를 일반 마이크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이 마이크를 이런 한 포인트에서 여러 방향에서 오는 거를 쓸 수 있는 마이크를 쓰게 됩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 같은 경우 이 하얀 포인트들이 하나 각각 하나의 마이크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네 방향에서 오는 소리를 녹음할 수 있도록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방향에서 오는 마이크를 동시에 여러 개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 형태의 특수한 마이크를 써가지고 여러 방향에서 오는 소리를 녹음을 합니다. 이 마이크 비쌉니다. 비싼 몇백만 원 하는 마이크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디오를 여러 방향에서 오는 오디오 신호를 일단은 녹음을 하고 이 녹음한 거를 HOA 인코딩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HOA 인코딩을 반드시 수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게 되는데 HOA라는 거는 어떤 수학적으로 이 방향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으로 오디오를 수음하면 나중에 재현할 때도 편하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그 얘들이 만들어 놓은 방향이 요 그림에 있는 방향인데 모노 방향, 뭐 좌우 방향, 상하 방향, 좌우 방향, 앞뒤 방향, 뭐 이렇게 해서 그 차수에 따라서 방향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나누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엄청 세분화된 마이크를 쓰면 이 차수를 점점 내릴 수 있는 거고, 올리는 거죠. 차수를 올리는 거고, 마이크가 또 방향이 네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건 1차 같은 거, 1차 요4 개만 쓰는 형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수학적으로 이 방향을 디파인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앰비소닉스라는 거고요. 앰비소닉스 규격에 맞게 이렇게 인코딩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거치면 편하죠. 나중에 얘는 얘보다는 얘가 이제 훨씬 플렉서빌리티를 가지는 신호가 되는. 그래서 HOA 신호를 만들어 놓고 어쨌든 얘도 물체는 오디오. 그래서 HOA 그 장면 기반 오디오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결국은 N차의 HOA 신호라고 할 수가 있고 얘도 결국은 웨이브 파일만 오디오 신호만. 그래서 장면 기반 오디오 같은 경우는 웨이브 신호로 이루어지는데 얘를 재현할 때는 뭐 얘도 이제 그러니까 장면 기반 오디오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오디오 재현 환경 정보에 플렉시블하게 렌더링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얘도 재현 단말에 보면 지금 내가 재현하는 환경이 5.1인지 7.1인지 7.3인지에 대한 정보를 받고 요 HOA 신호를 거기에 맞게 렌더링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재현 환경에 맞는 채널 오디오를 생성해주는 형태가 HOA 신호입니다. HOA 신호 같은 경우는 한 포인트에서 여러 방향의 오디오를 녹음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변경되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들었을 때 소리는 굉장히 잘 재현할 수 있는데 옆에서 듣는 소리를 재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막 그거를 식스 듀에프를 재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긴 한데 그거는 또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HO는 한 포인트에서의 오디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오디오는 잘 표현할 수 있지만 사용자 인터랙티비티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디오 포맷에 설명드리면서 채널 객체 장면 기반 오디오를 설명드리면서 그 객체 오디오가 이머시브 오디오 인터랙티브를 제공한다. 이거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디오 신호의 재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긴 한데 그러니까 오디오를 재현하는 거는 스피커하고 헤드폰 두 가지밖에 없죠. 제가 아는 한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고 스피커 재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흔히 아는 것처럼 모노 스테레오 5.1 채널 그리고 최근도 아니지만 이제는 최근에 제기된 7.1.4 채널 그리고 뭐 22.2 채널 이미 채널 스피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크리트 스피커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스테레오 5.1 이런 거를 디스크리트 스피커라고 하고 최근에는 이제 사운드바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 저희가 어레이 스피커라고 하는데 원래 어레이 스피커는 사실은 좀 더 스피커가 많은 형태의 신세시스를 활용하는 그런 스피커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피커를 그냥 막 전 벽에다가 바르는 형태의 그런 기술을 개발했는데 실제 그렇게 쓸 수 없으니 사운드바 형태로 스피커를 뭐 여러 개의 스피커를 쓰되 효과는 좀 더블 패스보다는 적지만은 그래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운드바를 쓰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운드바 같은 경우는 어레이 스피커다.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헤드폰 제형인데 헤드폰은 이제 스피커하고 다르게 귀에 밀착된 두 개의 스피커로만 제공이 되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헤드폰 같은 경우는 스피커하고 이게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가 다른데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 스피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스피커
봤을 때 그 스피커에서 소리의 위치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스피커 두 개가 있으면 얘 두 개 같은 소리를 딱 내면 소리가 가운데서 나는 것처럼 들리죠. 그 오른쪽 스피커에서만 소리가 나게 하면 같은 소리를 오른쪽 스피커에 소리가 나게 하면 소리가 이제 그쪽에서 나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왼쪽 스피커에다만 소리를 들려주면 이 소리가 왼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피커 두 개가 있을 때 두 스피커에 똑같은 소리의 개인만 다르게 해서 개인만 다르게 하면은 소리의 방향을 뭐 스피커 사이에서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두 개의 스피커고 얘를 평면으로 보내면 그 세 개의 스피커를 가지고 평면상에서 개인을 조정해가지고 요 평면 이 세 개의 스피커가 이루는 삼각형 안에서 소리가 나는 위치를 제어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 여기서 일단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두 개 있으면은 요 스피커 사이에 선의 음상이 정의가 되고 소리의 위치가 반영되고 스피커가 세 개 있으면 요 평면상의 스피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라는 게 기본 스피커의 디스크리트 스피커의 음성 정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스피커에서 기본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보통 스테레오하고 5.1채널인데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소리가 요 스피커 두 개 사이에서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스테레오에서는 오른쪽이나 뒤쪽에서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스테레오 적용는 게. 그래서 예전에 스테레오가 처음 나왔을 때는 곽감을 받았지만 이제 얘는 그냥 스테레오 좌우에 대한 소리만 표현 가능한 거고 그 다음 나온 게 돌비가 5.1 채널을 들고 나왔잖아요. 5.1 채널을 보면 5.1 채널은 스피커가 5개 있으니까 앞에도 음상이가 소리의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옆에도 소리가 나도록 할 수 있고 뒤에도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음상 정의가 360도 다 된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5.1 채널 서라운드 오디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얘를 사이드 뷰로 보면은 360도는 되지만 위에서 소리가 나는 건 표현할 수 없거든. 그래서 나온 게 7.4채널. 7.4채널 같은 경우는 평면상에는 스피커를 7개 두고 위에다가 스피커를 4개 두고 그렇게 했더니만 당연히 360도 서라운드를 제공하면서 위에서 나는 소리도 이걸로 재현하는 게 가능해졌죠. 그래서 7.4 채널부터는 스페이셜 오디오다. 그리고 이머시브 오디오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머시브 오디오에서 360도 앞뒤 좌우뿐만 아니라 위아래에서 소리가 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거에 예를 든 7.4 채널을 든 이유가 이런 이유죠. 위에서도 소리가 날 수 있다. 그래서 3D 스페셜리티, 아까 앞에서 이머시브 오디오를 특정하는 핵심 특징 중에 하나인 3D 스페셜리티를 이머시브 오디오를 위한 3D 스페셜리티를 이 7.2.4 채널 오디오 재현 환경에서 제공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리티라는 놈은 결국 재현 환경이 이 정도는 받쳐줘야 된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객체 기반 오디오를 통해서 인터랙티비티를 제공을 하고 그 7.4 채널 컴피레이션을 활용해서 디스패러티를 제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제어 같은 경우는 헤드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에 딱 붙어 있는 두 개의 스피커밖에 없는 그래서 헤드폰하고 스피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차이가 납니다. 스피커를 들을 때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너무 많지만 이거는 간단하게만 살펴보고는 뭐하겠습니다. 그 스피커 청취 환경에서는 이게 같은 LR 신호가 있을 때 스테레오만 봐도 레프트 신호가 오른쪽 귀로 들리거든. 근데 헤드폰 환경에서는 레프트 신호는 레프트만 들리죠. 이제 이거를 저희가 보통 크로스톡이라고 하는데 비전에서도 많이 쓰지만 크로스톡이 스피커는 있지만 헤드폰은 없다. 그리고 스피커로 들으면 스피커에 나는 소리가 직접 뒤로 오는 것도 있지만 병 맞고 오고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헤드폰에서는 반사음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스피커로 들으면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가 사람 귀에 의해서 일부 왜곡이 됩니다. 이 뒤에서 말하는
그래서 원래 신호는 요랬는데 사람 귀 안에 들어오는 신호는 이렇게 변형된 신호가 들어온다. 근데 헤드폰을 들으면은 헤드폰이 바로 귀 바깥이기 때문에 이 귀 모양에 의한 왜곡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스피커로 들을 때 사람이 좌우로 움직이면 좌우 귀하고 스피커의 거리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왼쪽 신호, 오른쪽 신호가 머리 움직임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데 헤드폰을 쓰면은 그 귀 바로 옆에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돌려도 이런 머리 움직임에 따른 양귀 차이에 효과가 나지 않는다. 차이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헤드폰과 스피커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막상 이것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2.4 채널 같은 경우는 360도 음성 저해가 되는데 헤드폰 같은 경우는 360도 음성 저해가 안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머시브 오디오를 헤드폰으로는 못 들을 수 있네요 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래서 이제 헤드폰에서 이머시브 오디오를 듣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디오의 제어는 스피커, 헤드폰이 있는데 이머시브 오디오를 위해서는 한 7.4채널 정도의 디멘전을 가지는 게 좋다. 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머시브 오디오를 위한 렌더링 기술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오디오 신의 현실감을 제공하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한 겁니다. 실제 얼마나 현실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소리를 이제 그 렌더링 해줄 수 있는가라는 건데 이거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얘는 뭐 스테레오일 때도 그랬고 5.1 채널일 때도 그랬고 뭐 이머시브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5.1 채널이라고 사람들이 현실감 없는 소리를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가능하면 5.1 채널 환경에서 현실감 있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머시브 오디오를 위해서 뭐 추가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예전부터 현실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썼다라는 것을 설명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머시브 오디오 같은 경우 이제 뒤에서도 소리가 날 수 있으니 위에서도 소리가 날 수 있으니 그런 특징이 좀 바뀐 거 외에 이 기술 자체는 예전부터 계속 연구되어 왔던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요소가 뭔가 그리고 이거를 실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가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 실제 현장 인터넷 느낌 제공하는 요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나 거리, 공간감, 그리고 그 주변 물체들 환경하고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너무 잘하는 거죠. 소리가 오른쪽에서 나는지 왼쪽에서 나는지 정면에서 나는지 이거를 구분해내는 거.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거죠. 사람이 귀가 두 개가 있는 이유가 방향하고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거. 물론 눈도 두 개가 있는 이유가 방향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귀도 방향하고 방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신호는 오른쪽 귀에 좀 더 크게 들리고 왼쪽에 있는 신호는 좀 더 왼쪽에 크게 들리고 그런 차이.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왼쪽 귀에 조금 더 빨리 들어오고 오른쪽 귀보다 아주 미세하지만 그 차이를 뇌가 인지해가지고 방향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감 같은 경우도 이 소리가 가까이 있을 때 멀어질 때 그 소리가 멀어지면 점점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귀를 통해서 양귀에 오는 차이 그리고 현재하고 이전하고의 차이를 가지고 거리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하게 돼요. 사실 사람이 거리를 인지하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절대적인 거리를 인지하는 능력은. 근데 상대적인 거리를 인지하는 능력은 굉장히 민감하죠. 절대적인 거리는 이런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제어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리를 제어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간이죠. 어떤 소리가 날 때 이 소리가 내가 있는 지금 공간이 동굴 아니냐, 아니면은 콘서트장이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 사무실이냐, 아니면은 뭐 야외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 소리가 많이 달라지는데 이런 거는 잔향을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그 잔향감이 어떠냐라는 거를 제공해 우리가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다이내믹 인바이러먼트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였을 때 원래 오른쪽에 있던 소리가 내가 막
움직이다 보면 왼쪽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오른쪽에 있던 소리가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소리가 잘 자연스럽게 잘 끊김 없이 변경이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거를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거실에 있는데 애가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어. 근데 시끄러우니까 얘 문 닫아라라고 하면 애가 문을 닫겠죠. 그러면 방에 있는 피아노 소리가 문을 열었을 때 닫았을 때 다르게 들리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현실에서는 이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거 이런 것도 현실에서 현실에 있는 느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렌더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한 네 가지 정도 크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요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신호 처리 기술을 활용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신체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조금 그 전공적인 거라서 그렇게 그냥 설명도 제가 좀 간단하게 했을 뿐더러 그냥 아 이렇구나라고 그냥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모델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오디오 소스 프로세싱하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오디오의 방향을 프로세싱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오디오 소스가 전달되는 경로를 프로세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요거에 해당하진 않지만 헤드폰으로 들었을 때 어떻게 얘를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소스를 프로세싱하는 거는 오디오 소스를 왜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오디오 소리를 내는 음원마다 360도 방향으로 소리가 나가는 세기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스피커를 정면에서 들었을 때 하고 뒤에서 들었을 때 하고 얘는 스피커를 정면으로 듣고 있고 얘는 스피커를 뒤에서 듣고 있는데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는 같은 소리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듣는 소리하고 이 사람이 듣는 소리는 다르죠. 그 이유는 이 스피커의 레디에이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레디에이션 패턴 중에 하나가 뭐 다양한 레디에이션 패턴을 나타내는 건데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나가는 소리가 있을 거고 그런 음원이 있을 거고 앞뒤로는 잘 나가는데 옆에서는 잘 안 들리는 소리. 이렇게 스피커가 사실 이런 특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는 잘 들리는데 자꾸 앞쪽에서 멀어지면 소리가 적게 들린다. 이런 게 혹시 사람이 얘기할 때 특성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디오 소스 자체도 이런 방사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방사 패턴도 모델링 해주면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음원의 모양인데 이 음원이 악기 같은 경우는 이게 울리는 게 그 공간 안에서 다 울리잖아요. 그 기타나 뭐 바이올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울리는 통 전체가 하나의 소스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양이 다른 거로 인해서 실제 사람이 들을 때 그 음원하고 사람하고의 각도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스의 레디에이션 패턴뿐만 아니라 소스의 모양도 어떻게 보면은 들을 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소스를 모델링 할 때 오디오 소스 자체의 레디에이션 패턴하고 쉐입을 고려를 하면 좋다라는 거. 이론적으로 좋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이거를 모델링하는 굉장히 힘들게 어렵습니다. 레디에이션 패턴도 자체도 뭐 단순하게 런 식으로 뭐 굉장히 단순하면은 좋겠지만 결코 이렇게 단순하진 않거든. 그리고 레디에이션 패턴을 측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레디에이션 패턴은 소스 자체의 절대적인 레디에이션 패턴을 활용한다기보다는 좀 심플리파이된 형태의 레디에이션 패턴을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소스의 방향을 정하는 건데, 오디오 소스 방향을 정하는 건 앞에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렸죠. 스피커가 두 개 있으면 그 스피커 두 개 사이에 소리가 방향이 맞춰지고, 스피커가 공간이면은 세 개의 평면일 때는 스피커 세 개를 가지고 요거의 각도를 여기에 들어가는 소리에 동일한 소리의 개인만 조정해서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단순한 얘기고 쉽게 이해되는 얘기라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그 스피커 세 개가 있을 때 사람은 여기 정면으로 이 스피커 세 개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 기반으로 이 평면은 수직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직 방향이 반드시 수직 방향이 이어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랬을 때 같은 소리의 개인만 다르게 해서 보내서 요 밑에 스피커 두 개만 소리가 나게 하고 위에 소리 안 나게 하면은 소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소리가. 근데 여기에다가 위에 있는 스피커도 같은 개인으로 줬다. 그러면은 소리가 요 삼각형의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리고 얘보다 오른쪽에 위에 스피커 오른쪽에 소리를 좀 더 키워주면은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슬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꺼버리고 요두 개만 들었을 때는 소리는 여기 위치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사람의 위치인 거죠. 사람의 위치가 바뀌어 버리면은 스피커하고 사람하고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음상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스테레오건 5.1 채널이고는 사람은 항상 이 스피커의 중심에서 들어야 되는 거고 이 세 개의 스피커하고 같은 거리에서 들어야 되는 게 좋은 거고 그랬을 때 그걸 가정했을 때 이 스피커에 들어가는 개인만 가지고 소리가 나는 위치를 제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벡터 베이스드 앰플리튜드 패닝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도 효과가 좋아서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제한다. 이제 가장 이게 뭐 골치가 아픈 게 오디오 신호가 전달되는 패스를 프로세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신호가 딱 소리가 났을 때 청취자까지 오는 전달 경로를 보면은 직접 오는 소리가 있고 다이렉트 패스가 있고 벽이나 천정이나 바닥에 반사돼서 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리플렉티브 사운드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이 장애물에 불타고 회절이라고 하죠. 그 빛의 회절도 있지만 소리도 회절이 되거든요. 회절되는 소리도 있는데 그런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이 각각을 다 렌더링을 해줘야 된다.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 이 리스판스를 보면은 직접음이 있고 리플렉티드음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길어지면은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상에서 뒤에 오게 되는 여기 X축은 시간축이라고 시간축인데 제가 빠뜨려요. 어쨌든 직접음과 반사음 보면 된다. 직접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스의 레디에이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레디에이션에서 소스하고 사람과의 상대적인 방향성을 고려해서 렌더링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얘 소스하고 사람하고의 거리가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서 멀면은 점점 소리가 줄어드는 형태로 렌더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소리가 장애물을 통과해서 들려야 되기 때문에 통과하는 거 고려해주고 뭐 심지어는 공기가 드라이할 때하고 습할 때 이 소리가 전달될 때 이게 흡음 전달되는 특성이 다르거든요. 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다고 생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고 가장 골치 아픈 게 이제 반사음인데 소리가 이런 벽에 반사될 때 단순하게 딱 거울처럼 들어간 입사각, 반사각 이렇게 반사가 되면 좋은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 그게 빛도 그게 잘 되는 놈이 거울이졌어. 네, 소리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벽에 반사면 부딪히면은 요 입사각, 반사각처럼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막 물퉁물퉁해서 막 흩어지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이 벽을 통과해서 나가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벽이 흡수되는 형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 반사 물질에 따라서 이런 통과율이라든지 반사율이라든지 흩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사암을 모델링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룸하고 룸에서 소스하고 리시버가 있을 때 이 소리가 하나 나면은 막 엄청 많은 반사가 이루어지고 이 반사에 대한 스페큘레이 프랙션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입사각 반사에 따른 것까지는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런 디퓨즈 같은 경우는 계산이 불가능하거든. 특성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소리를, 복잡한 반사 특성을 실제로 계산할 때는 다이렉트하고 초기 반사음, 그리고 레이트, 잔향, 이렇게 해서 보통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링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다. 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디플렉션 오브 사운드인데, 소리도 빛과 마찬가지로 회절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해서 막 이게 뭐 이게 회절되는 물체하고의 소스하고의 각도에 따라서 뭐 다르다 이런 거뭐 복잡한 수식으로 계산이 되긴 하는데,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회절 현상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고 모델링하는 것도 쉽지 않고 뭐 실제로 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에만 회절은 계산을 해준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절은 누가 이걸 자꾸 주장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회절도 이런 소디의 견달 기능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지금 그러면 아까 뭐 7.4 채널 환경에서는 이머시브 오디오가 재현이 가능했는데 헤드폰에서는 재현이 가능하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헤드폰 같은 경우는 귀 양쪽에 붙어 있는 그두 개의 스피커밖에 없기 때문에 음상을 정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들이 이 헤드폰에서도 이런 3D 오디오를 제공해서 쓰는 게 그 HRIR이라는 것입니다. HRIR을 써가지고 헤드폰에서도 이런 음상 정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RIR이라고 하는 거는 소스하고 양기관의 임펄스 응답을 의미하는 거고요. 측정할 때 소스를 저 밖에 스피커 놔두고 그래서 임펄스를 딱 틔우고 사람 귀에다가 마이크를 꽂고 여기서 소리를 녹음하는. 그러면은 소스가 소스의 방향하고 거리에 따라서 좌우 신호의 차이가 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소스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 신호는 좀 더 크고 좀 빨리 도착하고 왼쪽 신호는 좀 더 작고 이렇게 도착합니다. 이게 소스의 방향이 다르면은 이 신호도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360도에 해당하는 모든 거를 다 헤드폰에서 렌더링 하려면은 엄청 많은 방향에 대해서 요 HRIR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ARI에서 예전 측정한 거는 각각의 점들이 HRIR을 측정한 포인트를 나타냅니다. 요 포인트에 해당하는 HRIR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서 소리가 나면은 이걸 가지고 헤드폰에서도 3차원 오디오를 재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귀에다가 마이크를 꽂을 수는 없으니 물론 꽂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킹을 이용해서 귀 안에다가 마이크 집어넣고 HRIR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거를 렌더링 하는 거는 5.1 채널 오디오가 있어서 7.4를 그리고 싶지만 그러면 그림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5.1 채널 그렸는데 5.1 채널 오디오를 스피커로 재현할 때는 이런 이 정도의 음장이 나오는데 얘를 헤드폰으로 들을 때 단순하게 그 LRC 요거를 단순하게 그냥 아무 효과 없이 스테레오 다운 믹스하면은 그 음상이라는 놈이 머릿속에 맺히게 되는 거죠. 그 음상 자체가 커지지 않는 거죠. 커지지 않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랬을 때는 음상 저희가 힘들어지는데 이놈을 가지고 아까 답장에서 봤던 HRIR을 가지고 렌더를 하게 되면 L 신호는 30도니까 30도에 해당하는 레프트 채널 HRIR하고 라이트 라이트 채널 HRIR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컨버전을 해주고 이걸 가지고 각각 모든 채널에 대해서 컨버전을 해주면 HRR하고 컨버전 LR에 대해서 컨버전 해주고 L 신호는 L 신호대로 R 신호 R 신호대로 해주면은 헤드폰으로도 이 3차원 음상 저희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헤드폰에서도 3차원 이머시브 오디오를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HRR을 가지고 활용해서. 그래서 이머시브 오디오를 헤드폰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이 HRR을 활용한 기술이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피커로 소리를 듣지 않거든. 음악을 듣고 뭘 하건 스피커로 들었다가는 사람들 옆에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대부분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돌비 같은 경우는 야 그럼 대놓고 음악을 만들 때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돌비 애트모스 뮤직이고 소니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야, 이 음악은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이머시브 오디오, 객체 기반 오디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로 들을 때 렌더링 하는 거하고 헤드폰 들을 때 렌더링을 단말에서 다르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만든 게 돌비 애트모스 뮤직하고 소니 360 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돌비 뮤직 같은 경우는 애플 뮤직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소니 360 RA 같은 경우도 그 스포티파이나 이런 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소리가 3차원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헤드폰에서도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스피커보다 사람들이 헤드폰을 많이 듣기 때문에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렌더링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유일한 지원인데 이거는 그 헤드폰에서 3D 효과가 나는 거를 지원한 거거든요. 혹시 그 헤드폰으로 듣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거 그 스피커로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예, 그러면은 이제 헤드폰에서 어떻게 3D가 되는지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아, 안 들리죠. 이거 뭐 따로 설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듣죠, 그러면. 그럼 나중에 듣는 걸로 하고, 우와, 안 부딪혔는데, 오. 나중에 듣는 걸로 하고 일단 넘어가시죠.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 네네, 지금 보면은 그 헤드폰으로 듣는 거, 그리고 뭐 네, 극장에서 뭐 스피커로 듣는 거,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막 나오다 보니까 네네, 자동차에서 이머시브 오디오를 듣기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네, 자동차 회사들도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그 뭐랄까 서비스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네. 자동차의 스피커 배치와 거기서 몇 점 몇 채널을 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연구나 이런 건 없나요? 아, 그게, 그런 연구는 되고 있고요. 네, 연구는 되고 있는데, 그게 자동차 회사에 오리엔티드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반 저희한테는 오픈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기본적인 컨셉은 스피커를 어떻게 배치하고 그 스피커가 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주파수 응답을 하나 다 고려를 해서 렌더링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 컨셉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HRIR은 아니지만 스피커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반 정형적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자동 모양에 따라서 스피커 위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스피커하고 이 사람 위치에서 들어오는 각각의 전달 경로가 스피커마다 다를 건데 그 전달 경로를 다 고려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최적의 소리가 들리게끔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이슈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컨셉 자체는 그건데 이제 그 애들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일반 업체들이 관련 학교나 업체에서 그 현대모비스나 통해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래서 헤드폰 꼭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넘어가고요. 뭐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게 그러니까 이머시브 오디오를 위한 디렉티비티를 위한 객체 기반 오디오 그리고 그 320도 스페셜리티를 위한 오디오 제한 환경, 헤드폰 제한 환경 그리고 그 얼마나 좋은 현실감 있는 소리를 내는가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게 기본 기술적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표준화 현황이나 그 재현 제작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머시브 오디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계속
어떻게 보면 쓰여왔던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VR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표준이라는 게 필요한가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3DOF 같은 경우는 표준화가 필요한 거긴 하고 그러니까 6DOF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표준화가 필요한가? 이미 쓰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어떤 표준화가 된 놈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거하고 표준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표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머시브 오디오 관련 표준으로는 3DOF 같은 경우는 MPEG H3D 오디오가 있고 뭐 돌비 AC4가 있습니다. 그리고 6DOF 같은 경우는 표준으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엠페가 이머시브 오디오가 가장 최근 거고 아이바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살펴만 보겠습니다. 그 표준화 엠페 H3D 오디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3DOF를 위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얘도 결국은 이머시브 오디오라는 이머시브 오디오를 표명을 하고 있고 있는 표준이고 기존의 채널 기반 오디오와는 다르게 얘는 이머시브 오디오를 위한 객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 베이스드 오디오를 제공하고 있고 연팩 H 3D 오디오 디코더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 렌더러하고 HO 렌더러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객체의 사용자의 이동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객체의 이동이나 인터랙티비티는 제공하고 있는 표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표준화는 2017년에 됐고요. UHTV하고 음악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UHTV는 우리나라에서 MPEG H3D를 쓰고 있고 브라질에서도 MPEG H3D를 UHD-TV 표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도 표준으로 채택은 했습니다. 뭐 쓰여지진 않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돌비 A14 같은 경우도 A14 같은 경우는 MPEG H하고 거의 유사하다.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표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머시브 오디오의 딜리버리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이 지원하는 오디오 채널이 일단 7.4 채널을 지원하고 MPEG H도 마찬가지고 A14도 마찬가지고 7.4 채널까지의 채널 컨버션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객체 기반 오디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엠팩 H3D 오디오하고 A14의 가장 큰 차이점은 A14는 씬 베이스드 오디오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엠팩 H는 오브젝트, 채널 오브젝트 씬을 포함하고 있는데 A14 같은 경우는 씬 베이스드 오디오는 포함을 하고 있지 않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동일한 목적의 비슷한 표준이다. 엠팩 H3D 오디오하고 A14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상용화 입장에서는 UHTV 북미에서 벌써 이미 표준으로 UHTV 표준으로 시행이 됐고요. 음악으로는 돌비 애트모스 뮤직, 영화에서는 돌비 애트모스 이런 게 AC4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돌비 애트모스하고 AC4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데 개념이나 그런 방법적인 게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C4 같은 경우에 아키텍처를 보면은 이제 오브젝트 베이스드가 있고요. 오브젝트 베이스드 오브젝트 오디오를 렌더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바스라는 게 있는데 아이바스라는 거는 이제 3GPP에서 표준화가 됐는데 3GPP는 통신 관련된 표준 단체거든요. 통신하는 사람들이 통신으로 이머시브 오디오를 제공해 보는 건 어때?라고 해서 만든 표준이 아이바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겟팅 스테레오하고 이머시브 오디오를 탑승한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만든 육자유도 오디오를 위한 표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만들어진 게 2023년도에 만들어 최초 나온 게 ETSI 표준이 나온 게 2023년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지원하는 게 채널 오디오, 객체 오디오, 쉼베이스드 오디오를 지원하고 있고 마사라고 되어 있는 결국은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스페이셜 공간감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이거를 단말해서 렌더링하는 거죠. 즉 요거는 타겟이 AR 쪽 타겟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실제 글라스나 이런 거하고 연동하는 방법 이런 부분이 잘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는 고려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기존의 MPH3D 오디오나 H4 같은 경우는 방송이나 영화 이런 거를
타겟을 했다면 얘는 통신을 타겟으로 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아직 표준화가 진행 중인 건 얘가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페가 이머시브 오디오가 얘가 대놓고 우리가 말하는 이머시브 오디오를 위한 표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머시브 오디오 표준을 만든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목적 자체가 이제 이머시브 오디오가 표방하는 거를 다 포함하고 육자에도 환경을 제공하고 가상 환경에서도 현실 같은 소리를 제공하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오디오 이펙트를 다 재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나 디스턴트 특징 그리고 뭐 잔향, 장애물, 회절, 뭐 도플러 이펙트가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제공해서 인터랙티브 리스너 포지션에 대해서 렌더링 해줘야 된다. 실제 요 놈이 결국은 이머시브 오디오의 데피니션, 데피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페가의 이머시브 오디오라는 표준은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이머시브 오디오를 위한 표준이다. 목적은 목적은 그렇다. 실제 결과물이 그러냐라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건데 목적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이머시브 오디오를 위한 표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은 아직까지 이제 IS가 나온 건 최종 표준이 나온 건 아니고 그 표준화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최종 표준이 나올 예정. 가장 따끈따끈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채널 오디오, 객체 오디오, 씬베이스 오디오를 다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에 그 인코딩 디코딩 프로를 보면 메타데이터를 인코딩하고 그 인코딩된 비트 스트림을 단말에서 재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엠페가이만 가지고도 사실 뭐 한 2시간 정도 이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거 지금 오늘은 그런 시간 아닌가. 그래서 엠페가이에 사용된 기술만 잠깐 살펴보면 오디오 소스 프로세싱 하는 거, 오디오 소스 로케이션 프로세싱 하는 거, 오디오 소스 프로파게이션 프로세싱 하는 거를 다 수용하고 있고 얼리 리플렉션 같은 경우도 뭐 반사음, 2차 반사음까지 있고 리버베이션은 F10 활용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너무 좀 디테일한 거니까 그리고 헤드폰 리프레젠테이션도 HRR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고 근데 기존에 요거 말고도 엠페가이에서는 아까 목적에서 나왔던 것처럼 도플 이펙트도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이 바뀌면은 거기에 따른 잔향감도 바뀔 수 있도록 어쿠스틱 인바이러먼트라는 놈도 만든 디파이너스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대단하다기보다는 다른 거하고는 좀 차별되는 게 사운드 프로파게이션 타임을 고려해서 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번개가 치고 나서 현실에서 보면은 번개 치고 나서 천둥 소리는 한참 뒤에 들리잖아요. 거리가 멀면은. 근데 그거를 에페가에서는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번개가 치고 난 뒤에 소리가 나중에 들리는 것까지 에페가에서는 구현을 했다. 어쨌든 가장 이상적 우리가 아는 가장 많은 기능들을 엠페가이가 구현을 한 표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표준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 이제 이머시브 오디오를 저장하고 재현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뭐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엠팩, 그래서 지금 제가 본 표준이 이제 엠팩 H3 오디오하고 AC4 그리고 6DF였는데, 엠팩가 이머시브 오디오였는데, 그 기존의 3DF 이머시브 오디오 같은 경우는 엠팩 H3D 오디오나 AC4 같은 경우는 저작 방식이 사실 기존의 채널 기반 오디오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기존에 저작하는 방식이 이제 보통 채널 기반 오디오를 DAW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DAW에서 엠팩 H를 위한 플러그인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은 같은 건데 프로툴즈나 유엔도 같은 그런 저작 오디오 저작 툴을 쓰는데 엠팩 H를 위한 플러그인을 추가를 해서 이걸 가지고 저작을 하고 있고 디코딩 같은 경우는 뭐 단말에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 구글링 해보니까 대표적인 오디오 리시버가 있는데 오디오 리시버가 대표적인 건 아니고 어떤 오디오 리시버가 엠팩 3D 오디오를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뭐 그냥 우리는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UHD TV에 벌써 표준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엠팩 3D 오디오 같은 경우는 단말에서 그냥 지원하는 단말을 사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UHD TV에는 웬만하면 들어가 있을 거다. 이 임팩트 스튜디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시버도 이런 임팩트 스튜디오를 지원할 거다. 모든 게 지원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A14도 마찬가지. 지원한단 말은 뭐 AC4를 지원하는 게 MPEG 3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고요. 대부분 이제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넣고 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둘 다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 저작하는 것도 MPEG H3 오디오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채널 기반 오디오를 저작하는 그런 저작 툴에서 플러그인 형태로 AC4를 저작하는 플러그인 툴을 포함해서 제작을 하고 있다. 저작 과정은 3DOF 이머시브 오디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채널 기반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6DF. 6DF 같은 경우는 그 AR, VR, A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일반 뭐 프로툴즈나 랜더 같은 DAW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걸로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6DF 제작이나 제휴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오디오 기본적인 공간음량 제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향, 거리, 공간감을 제한하는 게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있는데 얘들이 제공하는 효과를 보면은 이제 이머시브 오디오라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머시브 오디오 렌더를 위한 플러그인이 개발이 됐고 대표적인 게 프로젝트 어쿠스틱스나 레전스 오디오, 스팀 오디오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은 유니티나 언리얼의 플러그인 형태로 들어갑니다. 이 세 개를 5분 만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어쿠스틱스는 MS에서 만든 거고요. 얘들이 이런 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쭉 2010년부터 관련 연구를 하고 쭉 만들어서 유니티나 언딜에서 동작하는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얘들이 프로젝트 어쿠스틱스 제공하는 오디오 효과는 요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봤던 효과들의 서브셋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건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거고 얘들은 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만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근데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장애물의 효과라든지 가장자리 효과, 열린 구간의 효과, 반사 효과 뭐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퍼지는 굉장히 잘 그린 그림으로 이렇게 소리가 퍼져나가는 거를 애들이 모델링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고 믹션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면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영상은 요 발표자에는 요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레저넌스 오디오는 구글에서 만든 MS하고 구글이 이런 것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들도 2017년부터 계속 만들어 오기 시작한 것 같고 현재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얘들도 결국은 유니티나 언리얼에서 동작하는 플러그인 그러니까 유니티나 언리얼에서는 플러그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추가적인 업데이트 기능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들이 펀더멘탈 컨셉은 이제 휴먼 이어즈에 대한 HRIR을 적용한 거 그리고 이 반사나 이런 어테누에이션 장애물 효과를 적용했다. 기본적인 컨셉은 사실 크게 다르진 않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가면 이 프로젝트 패키지를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설치해서 실행을 하면 돼. 그래서 유니티 플러그인 그 유니티에서 얘를 실행을 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기존의 유니티 컴포넌트에다가 레전스 오디오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방법 제작을 하면 되는데 주요 컴포넌트가 리스너 컴포넌트하고 소스 컴포넌트 두 가지 정도를 추가해주면 3차원 오디오, 이머시브 오디오를 위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참고 영상을 제가 적어놨고요. 그리고 스팀 오디오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비슷한 레지던스 오디오가 비슷한데 스팀 오디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머시브 오디오를 VR에서 하기 위한 플러그인이고요. 기본적인 컨셉은 이런 뭐 비슷합니다. 반사음, 장애물 효과 뭐 이런 거고 앞에 설명했던 그런 걸 가지고 뭐 서포트는 유니티 언리얼을 당연히 지원하고 나머지도 지원한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로 패키지 다운받아서 실행하고 설정해서 하면 되는데 결국 얘도
그 스팀 오디오 컴포넌트를 기존에 제작할 때 추가하면 되는데 이렇게 소스하고 리스너 주로 이 부분을 추가해주면 된다. 참고로 얘들이 소개하고 있는 방도 있고.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설명을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설명 통해서 저희는 이제 이머시브 오디오가 이 정의가 뭐냐, 얘를 위해서 어떤 구성자들이 필요할까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표준화 현황이나 제작 및 재현 관련된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세미나를 통해서 좀 이머시브 오디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객체 기반 오디오, 채널 기반 오디오, 장면 기반 오디오를 이해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머시브 오디오 측면에서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하는 살펴만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리얼리티를 위한 신호 처리 기술이 실은 여전히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저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남들이 해놓은 걸 봐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근데 그게 굉장히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연산량도 많이 들고 구현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더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 특히 헤드폰 쪽도 앞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을 헤드폰으로 청취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연산량이라든지 성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저작하고 재현 측면에서 보면 미디어 언리얼에서 이런 이머시브 오디오를 제작하려면 이게 너무 복잡 저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요거를 어떻게 좀 심플하게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심- 음,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심플하면서도 효과는 좋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박수. 여기까지도 좀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죄송한데 소리가 좀 잘 안 들리거든요. 아, 제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예,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들리긴 아, 하는데 그 지금은 지금은 잘 들리나요? 어,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음, 저희 그 수강생 그 학생들하고 요즘 최근에 보면은 그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디오의 포맷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MP3에서 MPEG, MPEG-I, 뭐 3D 오디오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 네. 포맷 간에 서로 이렇게 변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AI를 적용해가지고 뭐 해주는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렇게 들었던 아주 그 오래된 오디오 그런 그 영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오디오를 뭔가 이렇게 조금 더 그 이펙티브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변환을 시키고 하는 거에 네. 그 AI 같은 거를 적용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연구들은 없을까요? 어, 굉장히 중요한 연구고요. 지금 그런 AI 관련 연구가 어떤 게 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만 넣어주고 이미지든 동영상을 넣어주고 여기에 맞는 오디오를 만들어줘.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쪽의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신호를 주고 요거를 이 영상에 맞게 효과를 줘라는 것도 그런 부분도 이제 아직까지 제가 잘 된 거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연구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영상에서 이 오디오 객체가 오디오 신호가 나는 부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오디오 신호가 있는데 오디오 신호만 주고 이놈하고 매칭되는 놈이 어디야? 라고 물으면 이게 사람인지 드럼인지 이런 거를 매칭시켜 주는 거. 매칭시켜 주고 이놈의 위치 정보를 뽑아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다양하게 그런 부분을 AI로 하려고 하는 연구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3D 이펙트를 주는 거, 비주얼하고 오디오를 매핑시키는 거, 그리고 오디오를 생성해 주는 것까지. 그런 다양한 분야가 AI 기반으로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부분은 제가 전문 부분은 아니라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테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질문할 사항도 있으실까요?
그 예전에 그 학생들 혹시 활주로라는 그 그룹 알아요? 배철수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아나? 그 활주로 배, 아시죠? 이영주 저기 위원님, 유영주 배철수는 송골매 아닙니까? 송골매 네네. 근데 네. 걔네들이 항공대학교에서 대학 그 맞습니다. 음악하는 저기는 활주로 활동을 해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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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아는 그 후배가 그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베이스 기타를 이제 배웠대요. 아, 예. 그래가지고 그걸 할 때는 옛날에 어땠냐면은 지금은 이제 오브젝트 기반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음악에서 베이스 기타만 딱 뜯어가지고 그거 따로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못하니까 그거를 다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네, 이렇게 거기에 그거 막 연주하는 걸 보고 그걸 따가지고 그걸 갖고서 자기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음악에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아갖고 또 연습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도 AI로 해갖고 하게 되면은 그런 아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오케스트라 쪽에서 뭐 어떤 뭐 비올라가 연주하는 부분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다든지 그게 다 어떤 메타데이터로 이미 되어 있으면은 그걸 뽑기는 쉽겠지만은 그게 그런 포맷으로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그걸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도 네. AI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옛날부터 그 음원 분리 쪽에 해당하는 건데 네. 사람들이 꿈꿔왔던 기술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우디 오디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우디오, 가우디 오디오라는 네, 회사인데 거기 오연호 거기가 박사가 예, 맞습니다. 오연호 박사님이 세우신 가우디 오디오에서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CES인가 거기에서도 MS가 가우디 오디오를 방문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음원 분리 쪽에 AI를 이용해서 음원 분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했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부분이 사실 중요한 이슈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고 음악 쪽에서는 객체 기반 오디오가 굉장히 활용 범위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음악 앨범도 에트리가 만들었었거든요. 제가 괜찮아. 음. 지금 그 보면 아까 다 이렇게 현대 비디오 연구들은 많이 하는데 오디오 네, 정말 그 실제로 오디오 네. 엔지니어가 참 귀해요. 아, 진짜로 맞습니다. 아주 귀해요. 이 귀하다는 얘기는 거꾸로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LG에 있을 때 자동차 회사들을 많이 만났는데 걔네 네, 오디오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이게 맞습니다. 비디오로 못하는 것 중에 그 처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오디오가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봐도 될 부분인 것 같고 특히 AI 부분에서 네. 그리고 말씀하신 가우디오라는 그 회사가 되게 그 성공한 회사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쪽을 꼭 한번 섭외해가지고 한번 지금 말씀하신 그 AI 쪽으로 해갖고 뭐 이렇게 분리하고 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그 가우디 뭐 오은호 박사님 잘 아실 거니까 그쪽 연결하시면 음원 분리 쪽 아마 재밌게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저희 이영희 책임님 그 네, 바쁘신데 이렇게 음, 오디오를 잘 정리해 주시고 너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런 네, 오디오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네. 네, 그러면은 오늘 그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주 책임님 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예.